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20강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평평할 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풀이 떠있는 수평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평평할 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풀이 수평면에 떠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물풀을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한일은 수평면을 가리켜서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평평할 평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이 부분이 물풀을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한일은 수평면을 가리켜서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평평할 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평평할 평은 물풀이 물 위에 떠 있는 수평면을 나타내어 그 수평면처럼 평평하다, 또 고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평지가 있고, 평지는 평평할 평 땅지이므로 평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평평할 평입니다. 다음은 돌아올 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이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올 회의 짜임은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돌아올 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아올 회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물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듯이 돌아온다, 또 돌이킨다는 뜻이며, 보기로 회로가 있고, 회로는 빙빙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돌아올 회입니다. 이 돌아올 회가 펼선 알릴선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획줄임하여 가로대 왈 모양으로 변형하여 쓰이는 글자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평평할 평은 물풀이 물 위에 떠있는 그 수평면을 상행한 글자로, 그 수평면처럼 사물이 평평하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 고를 평입니다. 다음은 돌아올 해입니다. 돌아올 해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물이 돌아서 제자리로 오듯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에서 돌아올 회, 돌이킬 회입니다. 다음은 펼선 알릴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급한 일을 알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펼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위에 있는 한일은 우더를 가리키고, 그 밑에 돌아올 회를 결합하고, 그 밑에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한일을 결합하여 펼선의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위에 있는 한일은 우더른을 가리키고, 그 밑에 돌아올 해가 가로되어 할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 밑에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한일을 결합하여 펼선 알릴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펼선은 우더른과 아랫사람 사이에 물이 빙빙 돌듯이 말이 통하게 하여 우더른의 생각이나 뜻을 편다, 또 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뻗칠경의 해서의 글자는 펼선과 그 글자의 모양이 같으나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펼선입니다. 다음은 산속읍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 산어귀에 고여있는 물이 산속늪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산속늪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8팔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8팔이 나눌팔의 뜻을 나타내고, 그 모양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는데, 물이 나눈다는 것은 흘러내린다는 뜻이고, 또 입구는 산의 입이므로 어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 산어귀에 고여있는 물을 나타냅니다. 자원은 산속늪년은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퍼져 경사가 완만한 산어귀에 이르러 움푹한 곳에 질펀하게 고인 물이 이를 산속늪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산속늪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위아래 가로근 두 획은 우더른과 아랫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가운데에 있는 돌아올 획과 획줄인 변형한 모양을, 결합해서 우더른의 생각이, 예, 우더른의 생각을, 예, 알린다는 뜻입니다. 또 돌아올 회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물이 빙빙 돌듯이 아랫사람에게 말이 통하게 하여 우더른의 생각이나 뜻을 편다는 뜻을 나타내서 펼선 알릴선입니다. 산속 늠녀는 나눌팔이 변형한 모양인데 그 뜻은 물이 흘러내린다는 뜻이고 입구는 산의 어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 산 어귀에 고인 물이 산속 늪이라는 뜻에서 산속 늪연입니다. 다음은 골짜기 곡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골짜기 곡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숨어서 흐르는 물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어귀의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골짜기 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골짜기 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골짜기 곡은 물줄기가 잘 보이지 않고 숨어서 흐르는 물이 깊숙이 파인 산과 산 사이에 어귀로 흐르는 곳이 골짜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계곡이고 계곡은 물이 흐르는 산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골짜기 곡입니다. 다음은 샘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샘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샘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옹달샘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밑에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부분 글자의 획으로 결합하여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었는데 글자의 위에는 흰백을 나타내고 그 밑에 물수를 결합하였습니다. 자원은 샘천은 땅속 또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상형자이었으나 지금의 글자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물이 샘 또는 샘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온천이 있고 온천은 따뜻한 샘천이므로 따뜻하고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샘천입니다. 이 샘천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근본원 또는 들판원에서 그 밑부분이 획줄임 변형하여 쓰이는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골짜기 곡은 이 부분은 숨어서 흐르는 물을 상징한 글자이고 그 밑에 어귀구의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서 숨어서 흐르는 물이 산 어귀로 흐르는 곳이 산 골짜기라는 뜻에서 골짜기 곡입니다. 다음은 샘천입니다. 샘천은 샘물의 상형자이었으나 지금의 글자는 흰백 곧 깨끗할 백의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나타내어서 샘천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샘천입니다. 다음은 기일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강물이 합쳐지고 갈라지며 멀리 길게 흐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일령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강물의 주된 줄기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갈라져 흐르는 부분이고 또 강물의 줄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이 파랗게 된 부분이 강물의 원줄기이고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흐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일령은 강물의 여러 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며 멀리 흘러가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그 강물의 길이가 길다는 뜻이며 보기로 영구가 있고 영구는 기일령 오렐구인데 세월이 길고 오래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기일령입니다. 다음은 흐를비입니다. 흐를비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갈라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흐를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길령을 좌우 반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강물의 줄기와 또 갈라져 흐르는 이런 강물의 줄기를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이 강물의 줄기와 또 강물의 줄기와 줄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흐를비는 길령을 좌우 반사한 글자로 강물의 여러 줄기가 갈라져 흐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흐를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길령은 글자 위에 오른점을 찍고 그리고 이 달을 꺾은 갈고리를 한 것은
하나의 물줄기를 나타내고 그 물줄기가 갈라져서 흐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물수 모양을 나타내어서 기일령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흐를비입니다. 흐를비는 기일령을 좌우 반사하여 물줄기가 갈라져서 흐른다는 뜻을 나타내었고 그 이 부분은 모두 강물의 물줄기가 갈라져 흐르는 것을 나타내어서 흐를비입니다. 다음은 우물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물틀과 그리고 우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물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가로 그은 두 획은 우물틀이 가로로 놓인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세로 그은 두 획은 세로로 짜인 그 우물틀을 나타내고 가운데 점은 우물을 가리킵니다. 해서에서는 이 우물의 모양을 생략하고 가로로 놓인 두 우물틀과 그리고 세로로 놓인 이 우물틀을 나타내어 우물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우물정은 우물의 가장자리에 가로와 세로로 네모지게 나무틀을 짠 모양을 나타내어 이를 우물이라는 뜻이며 거기로 시정이 있고 시정은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가라는 뜻입니다. 운과 음은 우물정입니다. 다음은 불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장작불에 불이 타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불화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불길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는 장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모양이 고든 선분을 변형하여 불길과 그리고 장작 부분을 결합하여 불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불화는 불길이 장작에서 타오르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불도 불탄다는 뜻이며 거기로 화산이 있고 화산은 용암이 폭발하여 솟아오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운과 음은 불화입니다. 이 불화가 빛광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글자이고 또 이 글자는 불글적에서 글자의 발, 곧 밑부분에 쓰이는 글자 모양이고 또 가로 넉점으로 변형하여 그러할 연에 쓰이는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물정은 우물의 가장자리에 가로와 세로로 네모지게 짠 우물틀을 상형한 글자로 두 번 가로 긋고 그리고 달을 빗짐하고 내리그어서 우물정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화입니다. 불화는 장작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오른점과 빗진 점을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달을 빗진 모양으로 꿰고 또 파임해서 불화의 글자가 되었습니다.